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년을 복되게 하는 대한실버예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무엇인가 가지려고 주먹을 쥐고 있어서 보화를 다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난다는 그런 허무함이 있습니다. 욕심과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 한 가지는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행복하고 좋으시겠죠? 네,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나고 즐거운 건강체조 손유희. 다음은 흥겨운 트로트 노래 송선자님의 노랫가락 차차차. 신정림 모친의 안동역. 다음은 건강상식 전원중 박사님의 손발저림 자연 치유된다는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가방 흔드는 그 손이 아름다워 뒷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흐려진 가로수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네, 건강체조 길가에 앉아서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을 2번 칩니다. 무릎 2번 기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가방을 울르면 그 어깨가 아름다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셨죠? 이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제 손을 교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세 번째입니다. 무릎 두 번.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손목. 네, 손목을 박수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먹을 쥐시고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칠 때도 오른손을 두 번 치고 또 왼손 두 번 칩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네 동작 하시고, 랄랄라.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길가에 앉아서 먼저 합니다. 길가에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또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길가에 앉아서 하시고 나서 랄랄라 이걸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동작입니다. 일절 동작이니까, 예, 따라해 주시면 신나게 또 즐겁게, 예, 건강체조 해보겠습니다.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해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가방을 흔드는 그 손이 아름다워 뒷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흐려진 가로수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해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네, 손유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자 10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제 우리 피자 다 좋아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네, 피자를 손바닥을 밖으로 내미시고 피자. 첫 번째는 10판 만든다 했죠? 첫 번째는 얼굴을 피자. 예. 두 번째는 또 피자 주름살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손등이 밖으로 내면서 약간 얼굴을 주름살을 피는 것처럼 주름살 피자. 네. 세 번째는 피자는 이렇게 똑같이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어깨를 있죠, 어깨를 피자. 예, 네 번째는 가슴은 손 모시고 쫙 펴겠습니다. 가슴을 피자 했죠. 이제 다섯 번째는 허리. 예. 자, 허리를 피자. 네, 이제는 여섯 번째는 다리 걷는 모습. 다리를 피자 하시죠. 이제 다리를 했으니까 이제 건강은 이렇게 하시고 알통이 나올 수 있도록 건강. 너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건강을 피자 하셨죠. 이제 사랑. 여덟 번째 사랑을 피자. 사랑 폈으면 이제 행복을 피겠습니다. 행복은 위에서 반짝반짝. 행복을 피자. 네, 열 번째 이제는 손을 모시고 감사를 피자. 네, 이렇게 해서 피자 10판 10가지 한번 우리 몸을 이용해 가지고 네, 한번 몸을 쫙 이렇게 한번 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 10판 우리 손유희 해보겠습니다. 손유희 준비 야! 자, 1분부터 10분까지 시작. 피자 얼굴을 피자 주름살 피자 어깨를 피자 가슴을 피자 허리를 피자 다리입니다. 다리를 피자 건강을 피자 사랑을 피자 행복을 피자 감사를 피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피자 10판 우리 손유희 해보겠습니다. 손유희 준비 야! 자, 1분부터 10분까지 시작. 피자 얼굴을 피자 주름살 피자 어깨를 피자 가슴을 피자 허리를 피자 다리입니다. 다리를 피자 건강을 피자 사랑을 피자 피자 행복
행복을 피자, 행복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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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피자, 감사를 피자. 네, 피자 10판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실부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와무는 삼일옹이요 달도 자녀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바람충성 만화방차 아니 노지는 못파리에라 차차차 차차차 갈새 갈새 산천 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이 인생은 일장의 춘목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중풍어류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파리에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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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예, 손발저림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또 심지어는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을 수술하는 또 이제 전문적 치료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손발저림이 계속된다 하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손발저림은 이제 신경의 손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말초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발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의 그 이제 현미경으로 그 손가락에 그 말초혈관의 그 피순환을 이렇게 그 상황을 보면은 거의가 다 혈관이 아주 가늘게 좁아져 있고, 그리고 그 피순환이 아주 맹렬하게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피를 돌리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혈액 내에 산소가 세포 내로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의학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적지 않는가. 혈관 내의 저산소증과 세포 내의 저산소증이 구별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산소를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서 세포에 전달하려고 이제 싣고 가는데, 혈관 내에는 산소가 잘 전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막상 세포 내로 전달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택배 회사의 자동차가 물건을 싣고 고속도로는 잘 달리는데 그 집 앞에 있는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동차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동맥이라든가 모세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어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혈관이 좁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피 속에 점액도가 높아가고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그래서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 안으로 통과를 해서 거기서 세포에게 산소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통과를 못한단 말입니다. 모세혈관을 통과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좁아져 있어.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혈관 안에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빠른 속도로 이렇게 피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때 세포에서는 산소를 요구를 하는데, 산소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좁아져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프로스타그란딘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그 혈관을 늘어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손발저림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주변에 이제 신경 세포를 과민 반응하게 만들게 되는 그 결과로 손발저림이 온다. 이걸 우리는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그런 손발저림 있는 분들에게 약 1주나 2주 정도 제가 늘 강조하는 생야채즙 절식, 그러니까 생야채즙을 하루에 여러 잔 먹고 뜨거운 물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피 관장 같은 걸 통해서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담도를 통해서 배설을 하고, 따뜻한 물 목욕하고, 그리고 햇볕을 쬐면 산책하고,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피 속에 있는 특히 모세혈관 소동맥 속에 있는 피 찌꺼기를 오토파지 시킨단 말입니다. 자, 우리 몸 속에 지나친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중간대사산물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죽은 세포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피 속에 그 불순물로 떠다니게 되는데 우리 몸에 칼로리가 안 들어가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칼로리가 부족해요. 생야채즙만 먹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이 되는데 칼로리가 턱없이 부족해. 우리 몸에는 그 칼로리의 소스, 칼로리의 그 재료를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불태워가지고 칼로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가 저절로 깨끗해져. 즉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게 돼. 그리고 이제 혈관은 그렇기 때문에 넓어지게 돼. 혈관이 넓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종전까지 모세 혈관을 패스하지 못하던 혈구들이 통과를 잘 해가지고 세포에다 산소를 잘 넘겨주게 돼요. 그 세포 내의 저산소증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발 저림이 저절로 좋아진다. 저는 이런 걸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꼭 그러한 치료를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1, 2주가량의 생야채즙 더우물 절수요. 그리고 그 후에 음식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생야채와 과일과 현미 잡곡밥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식을 권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 뜨거운 물 마시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거운 물 목욕, 낮에 햇볕을 쬐며 걷기,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과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라든가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좁아진 혈관이 이완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손발 저림들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으로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는 요가. 다음은 새소리 음악 학생들의 등대지기 합창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마인드 강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진영 가수의 산다는 건 노래에 맞추어서 동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조금 떼고 허리를 천정으로 쭉 펴서 앉아주세요. 다리도 편안하게 두시고요. 그리고 처음 동작은 목을 풀어주면서 경추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바로, 왼쪽 보고 바로 이 동작을 전주에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팔을 위로 시원하게 올리시고 한쪽 팔씩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두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팔 내리는 쪽으로 시선 봐주시고요. 다음은 손목을 4번 돌리면서 손목 풀어주기 하면서 내리시고 두 팔을 쭉 펼쳐서 가슴을 활짝 여신 다음 배꼽 위에 손을 대고 배꼽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두 팔을 접어주시고 이때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올리기 4번을 하겠습니다. 셋, 넷, 4번 하신 후에는 가슴을 활짝 펼치면서 팔을 양쪽으로 하셔서 또 가슴 펴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4번 끌어올리겠습니다. 셋, 넷 하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했었던 동작을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때 허리는 계속 천정을 향해서 쭉 펴신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손목 돌리기 4번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앞으로 쭉 가슴을 활짝 열고 배꼽 위에서 인사를 하시고요. 다음은 어깨를 트위스트로 틀어서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동작을 오른팔부터 4번 하시겠습니다. 자, 이때 과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손바닥을 천정으로 향하게 하시고 틀어서 또 손바닥을 천정을 보도록 네, 4번 하셨으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틀어서 손바닥이 천정으로 향하도록 2번, 3번, 4번 하시고 네, 2절은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추어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목 운동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 왼쪽 한 번 더. 자, 2 팔 올려주세요. 손목 돌리기 4번.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쭉 가슴 펼치고 배꼽 인사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둘, 셋, 넷. 가슴 펴주시고 활짝 열어주세요. 둘, 셋, 반대쪽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자, 허리 쭉 펴주세요. 셋, 넷, 살짝 열고 하나, 둘, 셋, 넷, 2 팔 올리시고 하나, 스르르, 셋, 손목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 살짝 열고 배꼽 인사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겠습니다. 둘, 셋, 반대쪽 하겠습니다. 둘, 셋, 다시 근력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 펼치시고 하나, 둘, 셋, 반대쪽 다리 하겠습니다. 둘, 허리 펴세요. 셋, 넷, 펼치시고 하나, 둘, 셋, 팔 위로 올리시고 하나, 둘, 셋, 손목 돌리기 4번. 하나, 둘, 셋, 넷, 가슴 앞에서 쭉 펼치고 배꼽 인사하겠습니다. 자, 틀어주기. 둘, 셋, 넷, 반대쪽입니다. 하나, 둘, 셋, 따라해주세요. 나는 튼튼하다 6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5, 6번만 하시고 다시 펼쳐서 배꼽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깨 풀어주겠습니다. 손 늘어뜨려 주시고 허리 펴주시고 귀 밑에까지 쭉 올리시고 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귀 밑에까지 바짝 끌어올려 주세요. 후,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쭉 호흡 들이쉬고 달싹.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삶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지 알면 이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보다는 그 감정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제 막 설레임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설레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손자가 태어날 때 설레임이 있고 우리는 그런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레임도 생깁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감정들은 금방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기쁘다고 해서 항상 계속 기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슬프다고 해서 항상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화가 났다가도 마음이 딱 풀리고 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감정에 사람의 마음이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불행한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그렇게 마음이 이제 불행한 쪽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감정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사실을 이제 가득 채웠을 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보다는 그 감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고 세워갈 때 그 사실이 감정을 이제 이기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차를 끌고 가는 힘이 객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장 앞에 있는 기차 머리에 이제 모든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과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은 그 종착역이 불행으로 가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감정도 있고 감정과 반대되는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직장에서는 아주 냉철하게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맡은 일을 생각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개인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은행에 가면 은행 창구에 이제 여직원들이 있고 남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이제 출납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기쁜 날도 있고 속이 상한 날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업무만큼은 자기 감정을 반영하려고 안 하죠. 만약에 기쁘다고 돈을 더 주면 안 되고요. 들떠가지고. 그리고 우울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덜 준다면 그러면 은행에 막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회사 일을 오랫동안 이제 회사 격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베테랑으로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행을 상대로 이제 다른 회사에 돈을 보내려고 할 때 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보내지만 1억도 보내고 몇 억도 보내고 때로는 수십억의 돈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보면서 그걸 만약에 돈으로 보면 이제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제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숫자야 하고 몇 번 다짐하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봤을 때 여러 번 이제 확인하고 그게 정확한지 확인해서 돈을 보내가지고 제가 아는 이 부인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아주 베테랑 격리사원이 되고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잘 구분해가지고 분별을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치과에 근무하는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인이 그 병원에 이제 처음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이제 아주 인상이 좋지 않는 이제 남자분이 병원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병원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손님의 이제 보철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놀래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니까 그때 수백만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손님을 보면 어떤 감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도 너무 놀래도 그 놀래는 감정에 끌리지 않고 감정이 이제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업무를 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감정하고 사실을 잘 구분합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감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요즘은 참 이렇게 사고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감정적으로 이제 사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우발적인 살인,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분을 못 참아서 살인하는 경우나 그리고 불을 저지르는 방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이 465건 그리고 우발적인 방화가 583건이나 일어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충동 조절 장애 환자도
2011년 30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22년이니까 이 충돌 조절 장애 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보통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 말이 정말 이게 별로 이제 무색해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이렇게 분들은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7월 서울 노원시 한 아파트에서 주민 A씨하고 그 위층에 있는 B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투다가 칼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그 B씨를 끔찍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이 생겼거든요. 결국 A씨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평소에 층간소음을 심히 이제 시달리고 있었던 A씨가 인터폰으로 자꾸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B씨가 그 A씨 집에다가 메모를 붙이고 한 겁니다. 배려는 서로 하는 거 아닐까요? 밤에 인터폰 하는 거 지겹지 않아요? 하고 윗집 하고 붙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집에 있던 A씨가 마음에 강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와서 사과도 하지 못할 망정 불편한 심기를 글로 표현해 놓으니까 살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살인극을 이제 저질러 버렸다는 거죠. 이 감정을 따라 살면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평소에는 분노를 누르고 살다가 차 핸들만 잡으면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복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를 막 표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우발적인 그런 살인이 매일 한 건씩 생긴다는 거죠. 그 우발적인 감정에 의한 살인사건이 진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왜 무서운 세상이 됐냐면은 이렇게 직장에서 냉정하게 지내듯이 뭐 길 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은 상당히 달라지고 밝아질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거나 조절하지 못하니까 감정을 따라 사는 건 결국 나도 불행해지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는 감정이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감정이 개입될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 자신이 배우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을 할 때가 있고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박사님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3천 쌍의 부부를 36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참 놀라운 것은 같은 문제로 5년, 10년, 막 30년씩 다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속담이 있지만 그 정도로 부부싸움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 싸우셨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밥상 위에서 싸움이거든요. 그 김치를 길게 찢어서 먹을 거냐, 아니면 아주 칼로 예쁘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렇게 김치를 먹을 거냐 하는 그 싸움을 밥상 위에서 한평생 하시는 걸 봤습니다. 또 그러다가도 이제 보면은 이제 두 분이 또 화해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그 박사님이 연구한 것처럼 참 부부 사이에 다툼이 5년이 지속되고 또 10년이 지속되고 어떤 경우는 30여 명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참 이렇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부 사이에는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불행으로 막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부부 사이가 감정보다 냉정한 이성이 앞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도 서로 다른 점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100% 맞는 부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100% 맞는 부부는 정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부라는 것 자체가, 부부가 원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사는 거고 만났고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그 이혼이라는 문제가 참 많이 부부 사이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워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서울 가정법원에 의하면 이혼한 사람 90%는 이혼한 후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90%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혼을 결정할 때 누구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82.5%가 자기 혼자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누가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참고 화해하고 기다려주고 살아라고 누가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한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배신당한 감정, 그리고 짓밟힌 감정 때문에 당신도 그러면 한번 자기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도 한번 그런 아픔을 겪어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감정을 빼고 산다면 결과는 참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혼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반대되는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냐, 그거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어서 부부 사이에 이혼의 문제에 있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혼이라는 건 쉽게 감정에 휘둘러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에 끌려가서 이혼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자식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나나 배우자에게 어떤 손해가 오는지, 자식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이해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두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어떤 분은 이해득실을 따져서 극복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서 이혼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을 주선해가지고 두 부인이 같은 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남편이 직장에 업무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니까 부인들 마음속에 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남편하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의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 결혼을 주선해주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소개해 줬습니까?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못 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매일 늦게 들어와서 남편 때문에 받은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도대체 저는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세워가야 되는데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남편은 직장에서 수고하고 온갖 험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그 버는 이유와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남편처럼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든지, 그리고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왔든지, 이제 남편은 가정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든지, 그리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왔든지, 남편을 위해서 아침 밥을 하고 해장국 끓여서 남편을 깨워서 아침에 남편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당신은 세상에 가장 훌륭한 남편이야. 내가 당신을 만나서 가장 행복해. 당신 너무 고생이 많아. 이렇게 3개월만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개월만 사실을 말해 보십시오. 3개월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두 부인이 똑같이 들었는데 한 부인은 그게 말이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혼 도장을 찍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인은 그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 감정보다도 사실이 중요하지. 남편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그냥 술이 좋아서 마시겠나. 직장생활 힘들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지. 또 기분 좋아서 마실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아침에 맛있는 조반을 준비하고 해장국 끓이고 그리고 잠자는 남편을 이제 에게 가서 여보 당신 세계 최고 남편이야. 와서 아침 먹어요.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며 연습을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세계 최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남편은 그냥 회사를 출근했는데 그렇게 이제 술에 빠져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한 달,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3달이 됐는데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들어왔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들어왔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매일 술을 마시고 술 냄새 막 풀풀 풍기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당신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남편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아내야.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마시기로 했어. 너무 고마워. 정말 남편은 마음을 바꾸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결혼을 해서 똑같이 남편하고 술을 마셨는데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감정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감정을 따라 살 것이냐 사실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배우자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는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확한 사실이 그 보편적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빼고 살 때 가장 우리는 누구보다도 감정을 따라가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정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감정을 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우리 마음에 보편적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감정을 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우리가 감정을 빼고 살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우게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면 거리를 100m를 둬야 안전하답니다. 80km로 달리면 80m를 둬야 되고요. 70km로 달리면 70m 거리를 둘 때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을 보면 그 거리를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너무 늦게 가면 가까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100km 다니는 차가 100m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 80km 달리는 차는 80km를 달려야 안전하다. 바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세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정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감정에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사실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